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 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시장 전체로 옮겨 붙으면서 점포 200여 개를 모두 태우고 9시간 만에 꺼졌는데요. 화재 직후 자동 화재 속보기도 스프링클러도 작동을 했지만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데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시장 1층 점포에서 빨간 불씨가 번쩍이더니 순식간에 옆 가게로 옮겨 붙습니다. 불과 10여 분 만에 불길은 2층 규모의 시장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가스통 터졌는지 뭐였는지 뻥뻥뻥 몇 번 하더니 한 15분, 20분 사이에 저 끝까지 전부 다 싹 불이 붙어버렸지. 불이 시작됐을 때 시장 안에 설치된 자동 화재 속보기를 통해 119에 자동으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영업이 끝난 뒤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9시간 동안 이어졌고 전체 300개 점포 가운데 227개가 불에 탔습니다. 날이 밝자 화재 현장은 참혹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은 모두 꺼졌지만 샌드위치 패널이 녹아내리면서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시장 점포 대부분은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지어진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진화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건축 내장재가 조립식 판넬 구조로 돼 있어서 불에 약한 구조이고요. 그때 화재 발생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연소 확대가 빨랐던 상황입니다. 불이 난 시장은 3주 전 소방 합동 점검에서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며 화재 속보기와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 설비가 화재 당시 정상 작동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번 화재로 시장 안에 있는 200곳이 넘는 점포가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설 대목을 기대하며 장사를 준비했던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성국 기자입니다. 이제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4년 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빚을 내서 차린 수산물 가게.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싱싱한 수산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처참하게 우리의 삶이 터전이 이게 망가지다니. 희망을 안고 들락날락했던 그런 가게에 지금 있고 있거든요. 20일도 안 남은 설 대목을 앞두고 물건을 가득 들여놨는데 모두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방건조 생선을 다 주문해놨는데 이게 지금 평소보다 한 10배 이상, 10배도 더 될 거예요. 이 대목을 보겠다고 1년 내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명절을 아무것도 못 보게 생겼잖아요. 화마를 간신히 피한 과일 가게 주인은 연신 과일 상자를 수레로 실어 나릅니다. 다른 곳에서라도 내다 팔 수 있는 물건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사도 못하고 이 상황에서 물건이라도 빨리 배달이라도 해야 이제 실질적인 보상은 불안금만 하는 거지 저희한테는 실질적인 보상이 없을 거 아니에요. 화재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힘드시지만 하여튼 명절 잘 세시고 저희를 믿으십시오. 힘내시고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인들은 대통령이 자신들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떠났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상인회 건물 2층에서 100명이 넘는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1층에서 상인 대표들한테 상황 보고를 받은 뒤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온다면서 하나 바로 기다리고 어디 날반장장 달반인데 근데 안 보고 그냥 그걸 뭐하러 오신 거야? 행정안전부는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 교부세 20억 원을 서천군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충남도가 대형 화재로 피해를 본 서천 특화시장 상인들의 지원에 나섭니다. 김태웅 충남지사는 오늘 화재 현장을 찾아 도의 재난구호기금으로 피해 상인들에게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화재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인들이 장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임시 상설시장 마련과 서천 특화시장의 신축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충남도는 피해 점포에 최대 5억 원까지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세와 공공요금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이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피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서둘러 장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로 개발의 핵심 축인 원설본부 김천 이전을 뒤늦게 알게 된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은 어불성설이며 원전 생태계를 파괴하는 졸속 강제 이전을 백지화시키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장호 대전시장이 한국전력기술 원자로 설계개발본부에 김천 이전 추진에 대해 원자력 연구 업무를 분산시키는 건 적극 반대라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원전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전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에 이전 철회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하고 산자부하고 국토부하고 제 입장을 원전 생태계 연구를 위해서라도 그거는 대전에다 놔두는 게 맞다. 그것까지 본사를 이전하는 건 합당치 않다는 의견을 신속하게 해서. 시는 한 발 더 나아가 김천에 있는 원자로 설계 관련 부서를 대전으로 합치는 게 효율적이라며 이전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변경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행정 편의적이 아니라 연구 편의적, 연구를 잘 할 수도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 계획 변경 승인을 위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대응을 할 것이고요. 대덕 특구가 지역구인 이상민 의원은 구성원 동의 없는 강제 졸속 이전은 노사합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수출이나 원전 기술 고도화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한전기술 본사와 산자부는 물론 이를 추진한 같은 당 송원석 의원도 만나 이전 중단을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 소형 원자로라든가 또는 원자력 관련에 대한 바른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그 본산이 여기 대덕연구단에 있는 원자력 연구원과 그 관련 시설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태계를 무시하고 유성구도 40여 년간 지역의 중요 일원이었던 원설본부 이전 추진으로 원전 기술력 저하가 우려될 뿐 아니라 명분과 실리가 없는 정치권의 갑질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 유관 기관들이 일제히 원설본부 김천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계획대로 이전할 뿐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맞서 이전 계획 변경이나 관련법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국내로 수입되는 일명 짝퉁 귀걸이에서 기준치의 최대 90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집중 단속해 14만여 점의 모조품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의류가 40%로 가장 많았고 문구류 16%, 액세서리 14% 순이었습니다. 특히 명품 짝퉁 귀걸이 등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930배가 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일부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보통 어린이 박물관 하면 박물관에 딸려 있는 부속시설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국내 처음으로 세종시에 어린이를 위한 독립형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종시에는 오는 2029년까지 5개의 박물관이 순차적으로 늘어서서 박물관 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빠르게 제자리 달리기를 하자 동그란 조명에 환하게 불이 들어오고 자전거 페달을 굴리자 톱니바퀴들이 돌아가면서 바퀴에 연결된 손잡이가 그림을 그려냅니다. 직접 도시를 설계해 도시가 어떻게 구성되고 연결되는지 배우는 흥미로운 체험도 있습니다. 소방서도 한번 만들어볼까? 소방서는 어디가 좋을까? 특정 구역에 공항이라고 적힌 블록을 올려놓자 화면 속 도시에 공항이 생기고 도시 곳곳 비어있는 공간에 경찰서와 공원 등도 생각한 대로 마음껏 만들어 봅니다. 직접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신기했어요.
엄마랑 같이 와서 재밌는 활동도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세종시 세종동에 위치한 국립박물관 단지에 국립어린이박물관이 가장 처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박물관은 대부분 박물관 내 부속시설에 그쳤지만 국내 최초로 어린이들을 위한 독립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공간으로 구성돼 지난달 개관 이후 세종시는 물론 인근 지역에서까지 하루 600명 가까운 관람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다른 박물관은 유물이나 작품 중심이지만 사실은 어린이 박물관은 사람 중심이에요. 문화 시민으로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고. 어린이 박물관을 시작으로 국립박물관 단지에는 5개의 박물관이 단계적으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세종시 세종동에는 계속해서 도시건축박물관과 디자인박물관 등이 순차적으로 준공되며 2029년에는 박물관 5곳이 모두 완성돼 관람객을 맞습니다. 또 경복궁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이전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박물관이 모두 개관하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박물관 도시로 거듭나게 되는데 앞으로 단지 내 편의 상업시설 보완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천안과 공주, 청양, 계룡에 이어 대전까지 확대된 한파주의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종일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아침 수온주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안팎을 기록하겠고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현재 충남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남아있고 내일 아침까지 충남 남부 서해안에는 최대 10cm의 눈이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19곳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의 전현직 임원들이 여성 조합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폭력과 보복성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는데 성폭력 피해자와 그를 도운 사람들이 일터에서 배제된 건 엄연한 2차 가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구노조 측은 이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성폭력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났고 해당 조합원의 인사조치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방 양자 분야 기초연구 사업을 이끌 국방 양자 컴퓨팅 센싱 기술 특화 연구센터가 표준과학 연구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특화 연구센터는 전국 9개 대학과 함께 오는 2029년까지 244억 원을 지원받아 차세대 무기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국방 양자 원천 기술을 연구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양자 레이더와 통신 등 양자 기술은 해외 기술 도입이 쉽지 않아 연구 개발을 통한 국산화가 필요한 전략 기술로 10대 국방 전략 기술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다음은 저희 방송의 희망 2024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은평교회 한용구 목사 150만 원, 주식회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전세종 충남지회 1,910만 원, 이솝 어린이집 25만 원, 주식회사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1억 원,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 지회 1,0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100만 원, 논산시 정인준님 100만 원, 주식회사 한국부인의 일동 30만 원, 호령시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현역 가운데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동구에서 총선 재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장철민 의원은 오늘 대전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유일 40대 재선 국회의원을 목표로 뛰겠다고 포부를 밝힌 뒤 충청권 광역철도 완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천안시가 수도권 철도 정기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원합니다. 시는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환급합니다. 시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권 인구 유입과 원도심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충남도는 최근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마른 김을 제값에 수출할 수 있도록 서천군 김종합비즈니스센터에 충남국제마른김거래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김거래소는 기존 외국 구매자들이 개별적으로 업체를 찾아 계약을 진행하던 것과 달리 현장 입찰 방식으로 운영해 유통 효율성이 개선되고 가격도 투명하게 형성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